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중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았습니다. 또 우여곡절 끝에 북미 정상회담 오는 12일 개최를 공식화했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마지막 퍼즐까지 맞춰진 것 같습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했는데 친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사실 친서 내용은 공개를 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배웅하고 나서 흥미로운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런 발언으로 들어봐서 굉장히 그 미국의 요구에 부합하는 내용이 들어있을까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죠. 사실 이걸 좀 역으로 되돌이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안 하겠다라는 공개 서한을 보냈죠. 그 공개 서한의 답신 형식이 이번에 친서다. 이렇게 퍼즐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궤적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는 국내 언론의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역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특사 형태로 미국에 보냈고 또 놀라운 것 하나가 사실 김영철 부위원장 자체가 제재 대상입니다. 제재 대상인데 그쵸. 이번에 특별히 비자를 줬고요. 그래서 백악관으로 들여보내느냐 안 들여보내냐 이런 설왕설래도 있었는데 백악관에서 무조건 80분간 했고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회의담이 끝나고 다시 그 뉴욕으로 되돌아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배웅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 가지 그 6월 12일 날 그 북미 정상회담을 그 개최를 밝게 했다, 청신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내용이 아무래도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 해온 행보상 트위터에 공식 내용을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많이 했었는데 혹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주요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공개할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사실 외교적 관례로 봐서는 친서 양 정상 간에 어느 나라고 친서 내용은 이제 외교 비밀 문서로 묶여 있어가지고 그 공개는 전면 공개는 안 합니다만은 지금 평소에 트위터 정치를 했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단초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나왔죠.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다라는데 이제 물론 이제 관건은 앞으로 미국이 북한이 이행 의지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달려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만나겠다 공식화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를 했죠. 종전선언도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종전선언을 북미 정상회담 앞서서 할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남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또 현지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준 특파원 나와주시죠. 네, 워싱턴입니다. 네. 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을 했는데요. 친서 전달했죠? 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일행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백악관에서 1시간 20분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배석했습니다. 김 부위원장 일행이 떠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배웅하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단에는 포함됐지만 면담에 배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최광일 외무성 국장 대행과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과도 일일이 악수를 나눴고요. 북측 대표단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과 함께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는데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좋고 흥미로운 친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 일행은 다시 뉴욕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엔 북한 대표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본국에 보고한 뒤 중국 베이징을 거쳐 평양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네, 김영철 부위원장의 백악관 방문 뒤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0일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 이렇게 공식화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면담을 마친 뒤 면담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내면서 오는 10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전격적인 취소 선언으로 무산 위기까지 갔던 6.12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확인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이란 용어를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으며 대북 제재를 해제한 날을 고대한다. 또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새로운 대북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다면서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종전선언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그동안 판문점에서의 의제 조율과 싱가포르에서의 의전과 경호 준비에 더해 뉴욕 고위급 회담을 열었던 북미 양측은 김정은 위원장의 복심인 김영철 부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 예방과 친서 전달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세기의 단판으로 불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의 대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김주한 전문기자와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 김희준 특파원이 전달도 했는데 일단 무엇보다 또 이렇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1시간 반 동안 예방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지난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 21분 동안 단독 회담을 하고 65분 동안 확대 회담을 했거든요. 이걸 비춰봤을 때 상당히 좀 긴 시간을 할애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사실 단순 비교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한 5번 만났고 네.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이해가 없었죠. 그 어떤 깊이 있는 그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이 못했는데 이제 비핵화 문제 때문에 관심을 네. 많이 기자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게 궁금사항이 많았겠죠.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드렸지만 사실은 김영철 통전부장은 그 북한의 대외 전략 문제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짜 비핵화 진정한 의지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탐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 비교를 해보면요. 80분간의 대화 내용이라는 것이 통역 빼고 하면 한 40여 분간 뭐 이렇게 정도 됐겠죠. 그런데 물론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특사적으로 2번 갔었습니다만 네. 이런 이야기들을 그리고 친서 내용에 대한 꼼꼼히 물어봤을 개연성이 있을 거로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 만난 뒤에 또 북미 회담에서 종전선언 나올 수도 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우리 청와대가 싱가포르행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청와대 입장에서는 신중했죠. 신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종전선언이 갖는 의미가 전쟁을 종결한다. 일단 불과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평화협정이나 항구적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가는 첫 초석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조용했는데 지난달 말에 2차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네. 종전선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표출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후에 중국의 반응이 좀 날카로웠어요. 네. 어떠냐면은 기괴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왜? 본인들도 역시 종전협정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은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남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릴 수 있을 가능성 하나와 또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시진핑 주석이 전격적으로 싱가포르에 날아와서 미중 남북 4자 회담이 열릴 가능성 이렇게 배려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양수겹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최강대국의 리더로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으로 하여금 싱가포르로 날아와라 라면 중국이 입장을 표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상황 전반을 이 세기의 회담의 상황 전반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지대로 컨트롤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데 그 전개되는 것이 역설적으로 우리한테도 순기능으로 작용한다. 북한한테도 마찬가지고 이런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은. 지금 일단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앞서 이제 6.12 정상회담을 공식화한 것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종전선언과 더불어서 이제 또 이 말이 좀 주목이 됩니다. 최대 압박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그리고 대북 제재가 해제되기를 고대한다 이 부분인데 아무래도 뭐 지금 북한에서는 단계적 조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본격적인 초기 조치를 하기 전에
대북 제재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시사했다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은 대북 제재 완화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네. 대북 제재는 이제 그 국제사회에서 하는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하는 제재가 하나 있고요. 미국의 독자 제재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발언을 보면 앞으로 제재할 것이 수백 가지가 더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건 그러니까 미국의 독자 제재를 유보시키거나 어떤 중지하거나 취소하거나 이런 그 행보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 국제사회의 제재는 이제 유엔 안보리 회의를 네. 열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좀 시간이 절차가 걸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이 어떤 성의 있는 조치를 하면은 청신호를 여러 가지 경제 지원을 해주겠다. 사실 이번에 그 김영철 통전부장을 뉴욕에서 워싱턴까지 가본 사람 알겠습니다. 차로 한 4시간에서 4시간 네. 반 걸리고 네. 여기 서울서 한 부산 거리만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지나갈 때 보면 미국 전통적인 동부 도시들이 있죠. 필라델피아, 윌밍턴, 볼티모 그걸 일부러 보게 했을 겁니다. 그 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뉴욕에서 만찬을 하면서 이렇게 봐라. 네. 그 비핵화하고 체제 개방을 하면은 개혁 개방을 하면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번에 그런데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되돌아갈 때 똑같은 방식. 그 1시간 거리에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차량편을 이용해서 보냈다. 이것이 갖는 미국이 북한에 전달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렬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북미 회담 지켜보면서 참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네. CVID도 그렇고 CVIG도 그렇고. 그런데 새로운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그 미국이 북한에게 보여주는 밝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과 관련된 신조어라고 하는데 SCSP 이건 또 어떤 자, 내용입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를 했죠. 스트롱, 강한, 그다음에 커넥티드, 연결된, 그다음에 시큐어, 안전된, 프로스페러스한 노스코리아, 북한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강한,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겠다는 의미고요. 연결됐다는 의미는 국제사회와 연계시켜주겠다. 사실 경제적 보상 방안을 하기 위해서는 IMF나 IBRD에 우선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그 국제사회에 북한을 편입시키겠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번영된 북한의 미래를 볼 수 있다. 그래서 SCSP라는 용어를 축약해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CVID 이런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면은 북한에게는 CVIG 되돌이킬 수 없는 체제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당근책을 제시하는 거죠.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결단을 내리게 해라.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 재미난 것이 뭐냐면은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이 친서가 전달이 됐습니다만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종 결심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결단을 촉구했다.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이 만찬을 가지면서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이 뉴욕의 마천루를 쫙 보여주면서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럴 때 김영철 부위원장이 그걸 좀 동감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그대로 전달을 할까요? 전달은 아마 북한의 속성상 못하는데 본인이 느끼는 바고 여러 가지 변화. 그렇지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려서 유럽에서도 생활해봤고 스위스에서 유학했죠. 미국이 어떤 그 전기 문제라든가 북한이 전기 문제라는 이런데 공공하다는 걸 잘 압니다. 저도 평양을 2번 가봤습니다만은 건물은 있어요. 그런데 전기가 제대로 없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위성 사진을 통해서 보면 항상 고립된 섬 네.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김정은 체제 들어서 가장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국내적으로 전력 생산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철 국무위원장이 그 권력 내부에서 노회한 정치인이자 군인이기 때문에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뉴욕의 번화가 이거는 뭐 사진이나 인터넷 통해서 너무 많이 알려졌는데 직접적 전달을 안 했겠지만은 폼페이오 장관이 그걸 보여주면서 의도했던 바가 무엇일 것이다라는 부분은 전달할 가능성이 크고 왜 워싱턴에서 갑자기 다시 베이징을 거쳐서 평양으로 되돌아가면 돼 뉴욕으로 갔느냐 본국에 보고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미국의 내부에서 채널은 뉴욕 유엔 대표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그 외교 관계는 이제
그 이른바 암호 채널이 있는데 어느 나라고 그걸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바로 보고를 한 다음에 다시 훈령을 받거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수순을 밟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얘기를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화를 했으니까 6.12 북미 정상회담으로 네. 좀 넘겨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미국이 오늘 아무래도 공식화한 부분에 있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받아들였다, 믿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런데 앞으로 이행 의지가 왜냐하면 사실 앞서 거듭 설명드립니다만은 회담을 취소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자꾸 딴소리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큰 범위 내에서 보면은 비핵화하겠다라는 말은 북한이 지금까지 9번의 국제사회와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9번째가 10번쯤 될 겁니다. 아마 이번에 한다라면. 그러면은 그 전에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지금 일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내용이 흥미로웠다라는 것은 믿어보겠다라는 네.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 협상 과정에서 그 위에 이행 과제, 사실은 이제 이행 과제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야 이 결실을 얻어내야 될 것이 지금 이미 만들어 놓은 과거형 ICBM 형태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문제가 있고요. 네. 이런 부분이 가장 가시적인 성과가 됐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어제 로이터 통신과의 이야기를 해서 김영철 부위원장 만나기 직전에 얘기하면서 미사일 부분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갖는 상징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봐야 됩니다. 사실 미국의 위협은 북한의 핵의 미국에 대한 위협은 ICBM입니다. ICBM이고 핵물질이나 중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주변국으로의 확산 방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부분은 이 엄밀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ICBM은 우리의 안보 위협과는 직접적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직접적 안보 위협 대상은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사실은. 네. 그래서 일본이 4월 21일 날 중앙당 전원회의 때 반발했던 것도 바로 그 부분이 선언문에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역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보 동조는 한국과 일본이 동조화를 보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에 있어서는 당장의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제거했다. 그럼 11월 중간 선거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죠. 이것이 과거 1974년도에 중국이 미국 동부와 서부에 도달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하니까 후세 역사가들이 얘기했으면 결국은 1979년에 미중 수교로 이어졌다라는 네.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과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ICBM 얘기를 꺼냈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 물론 전반적으로는 핵물질 해체, 그다음에 지금 풍계리 갱도 폭파 같은 미래핵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굉장히 중요한데 오래 걸릴 겁니다. 오래 걸릴 것이고 거기에 따른 어쨌든 이행 의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세에 나타난 듯하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고 진정성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네, 비핵화 방식에 있어서 두 정상의 이견이 계속 표출이 됐잖아요. 신속한 비핵화냐, 단계적 비핵화냐,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 계속 줄다리기를 이어가겠죠. 이 부분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듯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미국의 입장에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하고 이른바 시브와이드 원칙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데 그 지금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네. 평양을 방문 중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단계적이라는 말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북미 협상 과정에서 만나되 굉장히 조율을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 그 난항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문점 회담에서 썬김 필리핀 대사라든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었던 사전 의제 조율로 만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단계적이고 동시적 이행 조치를 북한이 얘기하는 걸 하나만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교해달라. 네. 수교해달라. 이 부분을 대해서 미국이 전격적으로 들어줄 수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재까지는 추론입니다. 올해 한 해 우리 정부가 바라는 올해 한 해 조기 종전 선언과 동시에 북미 수교는 북한으로 하여금 굉장히 이 수건 사업입니다. 이 국가적 수건 사업이고 1950년대 말부터 미국과 수교하기를 원했거든요. 이것이
체제 안전 보장의 우선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수교를 하면 북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체제 안전 보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제 안전 보장에는 크게 지금 말씀하신 건 외교적 체제 안전 보장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체제 안전 보장이 있고 정치적 체제 안전 보장이 있고 군사적 체제 안전 보장이 있는데 사실은 외교적 경제적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갈 수는 있습니다. 경제 제재 해제해 주면 되거든요. 네. 이러면 되는데 그다음에 정치적 체제 안전 보장은 북한의 지금 김정은 체제가 사실 유일 독재 체제입니다. 이 부분을 인정을 하라는 얘기는 북한 인권 문제라든가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하면 안 되는 이런 사실 딜레마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군사적 체제 보장인데 북한이 2016년 5월에 공화국 정부 성명으로 우리의 체제 보장 5개 원칙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1번이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네. 이 부분은 과연 미국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건 그래서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1단계로서는 살라미 전술식으로 한다라면은 북미 수교를 맺고 나머지 난제는 추후 협상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북미라든가 남북미가 협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좀 연결해서 지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빅딜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제 뭐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동시적 조치,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단계적 조치 사이에 어떤 빅딜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비핵화라는 완전한 비핵화의 큰 틀을 보면요. 이것이 국내 전문가들이 예상해 보는데 미국의 북한의 입장에서 오늘 당장 비핵화에 착수한다라면 종결할 때 보면은 한 15년 내지 한 20년 정도 걸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장 단순한 빅딜은 ICBM 제거, 이미 과거에 만들어 놓은 핵탄두를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국외로 반출해서 그 해체를 하고 그와 동시에 수교를 해달라. 혹은 수교 단계 이전까지는 최소 영사 관계까지는 맺자. 네. 그 이전까지 아니면 연락사무소 형태라도 맺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큰 외교 전략 틀에서 봐야 됩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도 쿠바와 굉장히 적대 관계가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고요. 사실은 베트남 관계도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적대 관계였습니다. 적대 관계였는데 지금 베트남과 수교 관계 맺었으니까 이런 방식을 북한이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의 의회에서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올해 안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눈에 보이는 빅딜의 한 유형이 아니겠느냐 현재로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어제는 또 돌고 돌아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여러 가지 합의 사항들이 나왔죠. 네, 그 어제 참 신속히 근데 제가 재밌게 봤던 거는 북한이 그동안 고위급 회담을 한 차례 연기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군사훈련하고 그 태영 북한 공사, 식당, 뭐 바로 여정어본 송환 문제인데 네. 어제 이성곤 위원장이 이런 말을 한 마디도 안 꺼냈다라고 합니다. 종교로 회담 이후에 조명균 장관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역설적으로 그걸 문제 삼았던 북한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얼굴을 마주 앉고 나서는 한 마디도 안 했다. 그러면서 이성권 위원장이 한마디 했죠. 시대가 달랐으니까 기자들의 질문도 달라져야 한다 해서 어제 어디 그 국내 어떤 특정 방송사 기자가 위험한 상황이 뭐냐 하니까 오히려 되려 꾸지람을 하는 형태의 어느 회사 연출도 기자냐 있죠. 뭐 이렇게 꾸지람을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말이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질문 내용도 좀 달라져야 않느냐. 네, 무례한 질문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말도 했었어요. 예, 그런 연출이 됐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북한의 태도도 굉장히 달라진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그 북미 정상회담을 흔들어 놨지 않습니까? 판을 네. 흔들어 놓으니까 이런 어떤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북 고위급 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어떤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상황을 반전시키거나 나쁜 영향을 주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평양의 일관된 대외 메시지가 작용된 듯하고 그래서 이성곤 위원장 입에서도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을 안 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6.15 선언 공동행사를 하기로 추진하기로 했다가 안 하기로 한 이런 부분까지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외교전은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전망해보고 또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까지 정리해봤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